한국 축구 대표팀의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결승 진출 문제 없다. 준결승전 상대는 타지키스탄을 1-0으로 꺾은 요르단이다. 요르단은 지난달 20일 조별리그 2조 2차전에서 한국과 2-2로 비겼다. 당시 한국은 1-2로 뒤지다가 후반 추가 시간 황인범 지베즈다의 슈팅이 상대 자책골로 이어지며 어렵게 무승부를 만들었다. 요르단은 8강전에서 주축 선수들의 경고 누적으로 악재를 맞았다. 공격수 알리 오르안과 수비수 살림 아라잘린이 한국과의 4강전에 뛰지 못하게 됐다. 한국도 수비의 핵심 김민재가 경고 누적으로 4강전에 출전하지 못한다. 한국이 요르단을 꺾고 결승에 진출하면 한국 대표팀은 2015년 이후 9년 만에 아시안컵 결승전에 오른다. 당시 대표팀은 결승에서 호주에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한국을 비롯해 요르단, 카타르, 이란이 4강에 진출하면서 대진표가 완성됐다. 호주를 꺾은 한국은 타지키스탄에 승리한 요르단과 7일 0시 맞붙는다. 우즈베키스탄을 이긴 카타르는 8일 오전 0시 일본을 제압한 이란과 4강전을 치른다. 역대 전적 6전 3승 3무 대한민국 우세. 가장 최근의 맞대결 2024년 1월 20일 2023 AFC 아시안컵 카타르 조별리그 2차전 22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김민재는 조별리그 바레인전과 8강 호주전에서 받은 경고 누적으로 이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요르단에서도 주전 선수 2명이 경고 누적을 받아 출전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6경기 연속으로 붉은색 유니폼을 입는다. 대한민국이 아시안컵에서 상대팀을 이번 만나는 경우는 총 3번이 있었다. 1980 AFC 아시안컵 쿠웨이트 조별리그에서 쿠웨이트를 30으로 완파했으나 결승에서 다시 쿠웨이트를 만나 3참패하고 준우승에 머물렀다. 2000 AFC 아시안컵 레바논 조별리그에서 중국과 22로 비긴 다음 3위 결정전에서 다시 만나 10으로 승리했다. 2015 AFC 아시안컵 호주 조별리그에서 호주를 10으로 잡은 다음 결승에서 다시 호주를 만나 12로 패하고 준우승에 머물렀다. 총 3번의 상황에서 조별리그에서 이긴 2번은 모두 결승 패배로 돌아왔지만 조별리그에서 비겼을 때는 승리로 이어졌다. 마침 우연히도 대한민국이 요르단에 22로 비긴 상황이라 한 번 더 조별리그 무승부가 승리로 돌아오면 좋을 상황이다. 3번의 재대결에서 대한민국이 2번 연속으로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같은 대회에서 2번 연속으로 만난다는 것은 이미 서로 상대의 전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뜻이므로 단기간에 같은 팀을 2번 연속으로 이기는 것은 컵대회든 리그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고 실제로도 이런 경우 자주 이변이 일어나는 편이다. 따라서 악재와 호재가 어떻게 작용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예측하기 힘들다. 요르단은 자국 사상 최초로 준결승에 진출했으며 카타르와 인접한 아랍권 팀이므로 이번 경기에서도 열렬한 응원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한민국도 조별리그에서 요르단에게 밀리지 않는 응원 화력을 보여준 만큼 양 팀의 치열한 장외 응원 전쟁도 관건이 될 것이다. 이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할 경우 2015 AFC 아시안컵 호주에 이어 9년 만에 아시안컵 결승 무대를 다시 밟게 되고 요르단이 승리할 경우 역대 아시안컵 최고 성적을 결승 진출로 다시 한 번 더 경신하게 된다. 이 경기에서 패배하여 준결승에서 탈락한 팀은 이란과 카타르보다 획득한 승점이 낮으므로 그대로 대회 4위가 확정된다. 2연속 극적 역전승으로 높아진 선수들의 사기. 강력한 우승 후보이자 조별리그 1위 통과 1포트 팀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를 상대로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번에 극적인 역전승을 이루면서 선수들의 사기가 최고조로 높아진 점을 긍정적 요소로 꼽을 수 있다. 요르단의 주전 선수 2명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 요르단은 타지키스탄과의 8강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인해 수비수 살렘 알자린과 자신들이 자랑하는 발재간 좋은 공격수 중 한 명인 알리 오르안이 이번 경기를 뛰지 못한다. 두 선수 모두 이번 대회에서 전 경기 선발 출장한 핵심 전력으로 요르단에게 매우 곤란한 손실이다. 이로써 경고 누적으로 인한 김민재의 결장의 여파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의외로 지쳐있는 요르단. 앞선 이라크와의 16강 혈전에서 힘을 매우 뺐는지 요르단은 타지키스탄을 상대로 후반 중반이 되기도 전에 이리저리 처지며 실수를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에이스 무사 알타마리도 그 경기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특히 70분에는 결정적인 찬스에서 이전 경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미스를 냈다. 타지키스탄의 공격진은 이번 대회 내내 늘 그랬듯이 골 결정력만 모자랐지 시종일관. 요르단의 수비진을 휘저으며 체력을 빼놓았다.
사실 이것이 정상인 것이 중하위권 체급팀들은 전력 차이 때문에 매 경기를 빡세게 압박 넣어가며 결승전처럼 뛰어야 한다. 전력 자체가 6-7경기라는 긴 일정을 소화하기는 무리이기 때문에 8강에서 보여준 체력 저하는 딱히 놀라운 게 아니고 이런 돌풍의 팀들은 대개 준결승쯤 오면 퍼지기 마련이다. 이전 팀들에 비해 무게감이 많이 떨어지는 요르단. 이번에 만나는 요르단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격파한 사우디아라비아나 호주보다는 확실히 약체다. 실제로 여러 통계 및 베팅 업체들에서도 냉정히 봤을 때 이 경기는 남은 4팀 중 가장 우승 가능성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의 맞대결로 본다. 조별리그에서 제 아무리 대한민국과 요르단이 비겼다고는 하나 대회 개막 이전에는 2조에 편성된 다른 팀들인 바레인, 말레이시아와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는 팀이라고 평가되었고 1차전에서 31로 완승을 거둔 상황이라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방심한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 준결승까지 올라온 이상 조별리그에서 만났을 때와는 요르단에 맞서는 자세부터가 확연히 다를 것이다. 그리고 요르단도 16강 이라크전에서 32로 역전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상대팀의 핵심 공격수 아이만 후세인의 퇴장으로 인한 이득을 많이 봤고 8강 타지키스탄전에서도 상대의 자책골로 10 진땀승을 거두는 등 준결승 진출까지 행운이 많이 겹친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진표가 수월했음에도 준결승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대한민국보다 크게 매끄러울 것도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희망을 걸어볼 만한 상대라고 할 수 있다. 토너먼트 심판의 관대한 판정으로 인한 경고 누적의 리셋. 이 부분 또한 양 팀에게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조별리그 맞대결 당시에는 경고 누적 위험 선수가 꽤 많아서 제 기량이 나오기 힘들었던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 후련하게 작용될 수 있다. 당초 16강 사우디아라비아전의 일기즈 탄타셰프 주심처럼 관대한 판정이 8강 호주전에 배정된 아흐메드 알 카프 주심에게는 나오지 않으리라는 비관적인 예상이 나왔지만 오히려 그에 준하는 관대하고 공정한 판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선수들의 경고가 리셋되고 김민재의 4강 결장만 빼면 한국에게 큰 손해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판정을 남발하여 악명이 높아진 만인 주심만 피하면 적어도 이번 대회에서 심판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전망이다. 5. 토너먼트 경험의 차이. 대한민국은 64년 동안 우승만 없었을 뿐 1984 AFC 아시안컵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항상 토너먼트에 진출했고 결승전에만 4번 진출했을 정도로 아시아 정상권 팀답게 토너먼트 경험이 매우 풍부한 편이다. 반면 요르단은 아시안컵 여정에서 이렇게까지 멀리 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조별리그에서는 요르단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는 저력을 보여줬지만 토너먼트 무대는 팀의 경기력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용병술. 경기가 안 풀린다 싶을 때 바로 교체 카드를 꺼내는데 이게 신들린 것 마냥 계속 적중하는 중이다. 주로 스트라이커와 미드필더 자리에서 결함이 생기면 즉시 교체 카드를 써서 경기 흐름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8강에서 보여준 양현준 교체 카드는 팬들 사이에서도 놀라움을 표할 정도로 신의 한 수가 되었다. 팬들은 부디 4강에서도 클린스만의 이런 능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하는 중이다. 양현준의 등장과 활약. 양현준은 호주전에서 후반 85분 김태환과 교체되어 드리블과 돌파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줬다. 황희찬의 부상이 의심되어 컨디션이 온전치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의 빈자리를 체력적 여유가 있는 양현준이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주전급 선수가 한 명 더 등장한 셈이다. 실제 호주전의 활약을 본 네티즌들은 체력적 여유, 경기력을 이유로 양현준을 이번 경기에 4-3-3, 4-4-2의 윙어 혹은 3-4-3의 윙백으로 선발 출장시키자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9. 양현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내려앉아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높은 요르단을 상대로 3-3-3 포메이션에서 공격력이 좋은 양현준을 윙어 라인으로 올리고 수비력이 좋은 반대편의 서령우, 김진수를 풀백 라인으로 내리는 호주전 연장전과 비슷한 유형의 비대칭 변형 3백 혹은 아예 극단적인 공격 전술인 4-2-4, 3-3-4 전술 등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물론 앞서 서술한 윙백 선발 출전의 위험성. 주전 센터백인 김민재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상황에서 3백 전술은 선발로보다는 후반전 교체 전술로 경기가 안 풀리는 답답한 상황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감독의 부실한 전술 디테일. 비록 한국이 4강이라는 높은 곳까지 올라오긴 했고
앞서 말했듯 교체 카드를 통한 용병술에는 의외로 능력을 보였지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 능력은 여전히 형편없었다. 여전히 포메이션을 던져놓기만 하고 세부 전술이라는 게 없으니 조별리그부터 지난 호주전까지 중원은 허허벌판이 되고 공격 방법은 선수가 개인 기량으로 다 뚫어주기만 바라면서 무한 크로스 무한 측면 컵백밖에 없다는 문제점은 4강까지 올라왔음에도 도무지 고쳐질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상대팀도 바보가 아닌지라 단순한 한국의 공격을 90분까지는 다 막아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의 체력이 고갈될 때 한국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빛을 발하면서 계속 밀어붙인 끝에 막판에 틈을 만들어내고 이걸 놓치지 않고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 이번 시기나 연달아 성공하며 4강까지 올라왔다. 이렇다 보니 전술적 측면에서는 후반전 중반까지 한국을 잘 가둬서 승리를 눈앞에 뒀던 로베르토 만치니와 그레이엄 아놀드 입장에서는 다 잡은 고기를 놓쳐버린 꼴이니 억울해 미칠 노릇이었다. 이렇듯 선수들을 갈았으며 상대에 대한 분석 없이 무전술로 대응하며 행운을 노리는 패턴이 4강에서도 또 한 번 터져줄지는 의문이다. 그나마 교체 카드가 계속해서 적중하며 훌륭한 용병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만 긍정적일 뿐이다. 비록 간간히 기회가 나올 때마다 선수들이 전부 날려먹은 것이 가장 크긴 했지만 대량 득점을 하고 있음에도 선수 간의 협력으로 만들어서 넣는 필드골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 문제점의 연장선상이다. 5경기 동안 득점한 11골 중 7골이 자책골이나 PK, 프리킥, 코너킥 등으로 얻어낸 세트피스 득점으로 상대의 실수라는 행운이 조금 겹친 16강 조규성의 헤딩골을 제외하면 1차전 바레인전 이후 4경기째 한국 선수들의 협력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넣는 골의 맥이 끊긴 상황이다. 8강 호주전에서 손흥민, 이강인과 함께 한국의 공격의 핵심을 맡았던 황희찬이 부상을 입으며 다음 경기 출전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만약 황희찬이 빠지게 된다면 가뜩이나 부족한 공격 루트가 더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수비력. 승리는 했지만 이번에도 클린시트에 실패하면서 전 경기 실점 및 총 8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비는 결코 좋은 편이 아니며 이미 호주전에서도 그러한 단점이 많이 보였는데 그나마 조현우가 없었으면 정규 시간에 패배했을 것이라는 평이 많은 만큼 개선할 필요는 있다. 김민재의 결장. 가장 큰 변수. 대한민국의 수비 불안은 대회 내내 대표팀을 괴롭혀왔지만 그때마다 김민재는 맹활약을 통해 상대 공격을 모조리 차단하면서 한국의 4강행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4강전을 김민재 없이 치러야 한다. 하필 상대가 요르단인 것도 걸림돌인데 2차전 당시 김민재는 한국이 대참사를 겪을 수도 있던 상황에서 요르단의 공격을 혼자 모조리 끊는 괴물 같은 활약을 펼치며 한국의 무승부에 크게 일조했다. 그러나 김민재도 빠지게 된 상황에서 안 그래도 체력 문제가 두드러지는 한국이 김민재 없이도 잘 버틴다면 다행이지만 또다시 요르단에게 밀리는 경기를 한다면 이번에야말로 대참사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이 문제는 현재 한국 대표팀에게 양날의 검 그 자체인 상황인데 만일 김민재의 부재로 한국 수비가 흔들려 요르단에게 패배한다면 결국 우려한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며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나마 만약 김민재 없이 결승 진출에 성공하면 김민재는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혹사 논란에 휩싸일 정도로 쉴 틈 없이 경기를 이어왔기 때문에 무려 8일의 휴식을 통해 컨디션을 회복한 상태에서 결승에 참전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어차피 김민재가 결장했어도 요르단을 상대하지 못할 전력이라면 당연히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자격도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김민재가 결승전까지 휴식하는 것도 요르단을 이겨야 의미가 있으므로 이 경기만 한정한다면 수비진이 불안한 현재의 대표팀에게 김민재의 결장은 큰 불안 요소인 것은 팩트다. 일단 희망적인 점이라면 김민재가 결장했었음에도 2년 전 월드컵에서 가장 중요했던 경기를 승리했던 적이 있다는 점, 현재 클린스만호의 수비진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 울산의 수비진 조현우 골키퍼와 이를 보호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박용욱, 그리고 서령우, 김영권, 정승현, 김태환의 포백 라인은 얼마 전까지 지난 시즌 내내 합을 맞춰온 선수들이라는 것이다. 주전 선수들의 체력 고갈 문제. 호주전을 기어이 연장 끝에 잡아내면서 2경기 연속 120분 경기를 치렀다. 요르단이 이 경기를 정규 시간 안에 끝낸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부담스럽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는 정규 시간에 승부가 나지 않아도 우세한 체력을 기반으로 극적인 역전을 해왔지만 16강과 8강을 모두 연장전의 끝까지 치른 턱에
8강 막바지에는 선수들의 체력이 소진돼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특히 대표팀의 핵심 자원들인 손흥민, 이강인이 도합 1년분 이상의 출전 시간을 소화했기 때문에 체력 저하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 그나마 직전 경기 이후 휴식 시간이 이틀이나 차이 났던 8강 호주전에 비하면 직전 경기 이후 휴식 시간은 비슷하고, 클린스만의 교체 전술이 계속해서 적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교체 카드만 잘 활용한다면 체력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기는 하다. 물론 한국 대표팀은 준결승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인한 김민재의 결장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지만, 같은 상황에 놓인 요르단 대표팀을 보면 대한민국의 결승 진출에 큰 장애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수들의 사기는 연이은 극적인 승리로 매우 높고, 대체 선수들의 경기력도 기대 이상이다. 게다가 한국 대표팀은 지난 월드컵 때도 중요한 선수들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바 있어.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그러한 경험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에겐 무엇보다 긍정의 마인드 행복 바이러스 텐션의 아버지 같은 손흥민이 있다. 황소 같은 괴력 황희찬. 어떤 환경에서 최강 드리블로 막내 이강인이 있다. 김민재는 비록 4강전엔 없지만 철벽 수비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대한민국인으로서 이번 아시안컵 대한민국은 64년 만에 만져보는 우승컵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한다.